안녕하세요, 아이무브 센터입니다. 저희 아이무브는 주로 뇌병변, 뇌성마비 아동들의 재활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주제는 뇌성마비 아동들이 쓰는 보조도구 중에서 보행과 관련된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후방워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대동작 기능평가 분류 GMFCS 레벨 5 아이들을 제외한다면 아이들의 재활의 목표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이 아이들이 언제 걸을지 어떻게 걸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시죠. 물론 레벨 5 아이들이 걷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해도 향후 아이들의 관리하는 측면이나 보행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5 아이들도 보행과 관련된 훈련을 지속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후방워커는 GMFCS 레벨 3, 4 아이들이 주로 사용을 하며 보조기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사용 빈도도 굉장히 높고 병원 치료실에서도 흔히 쓰이는 도구입니다. 자, 그럼 후방워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워커라고 저희는 보통 부르고요. 정식 명칭은 PCW라고 합니다. PCW는 Posture Control Worker의 줄임말이고요. 직역하자면 자세를 조절하는 워커라는 뜻인데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전방워커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원도 이 제품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30만원 기준으로 실구매가가 한 3만원 정도면 됩니다. 툭하면 몇십 몇백만 하는 재활의료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비하면 매우 가격대가 좋습니다. 후방워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모델은 대부분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름은 님보워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용하는 후방워커의 90% 이상은 아마 이 제품이지 않을까 해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공급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교적 모델이 많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전방워커에 비해서 후방워커는 이 전방워커에 비해서 가격이 10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0배 비싼 가격에 값어치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딱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꼭 나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가가 다른 제품에 비한다면은 이렇게 꼭 비싸야지 하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기본 후방워커를 사시면 이게 기본형 옵션으로만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바퀴를 직선으로만 나갈 수 있게 고정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걸쇠를 뒤에 바퀴에 걸면 바퀴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제품의 유일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높낮이는 이렇게 구멍을 끼워서 높였다 낮췄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후방워커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게 은근히 뻑뻑하기도 하고 네 바퀴 모두 바꾸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바꾸기는 번거롭지만 한 워커로 여러 명이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 워커도 별도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무려 4가지의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이 옵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골반 지지대입니다. 가격은 10만원 내외 정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옵션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아이들 자세 조절에도 좋고 무게중심도 잘 잡아줘서 워커를 구매하실 때면은 웬만하면 저는 같이 하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옆으로 너비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골반 너비로 딱 맞게 조절을 해서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빠지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뒤로 과도하게 빠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일부 해주기 때문에 워커가 좀 무거워진다는 거 말고는 크게 단점이 없는 옵션입니다. 물론 워커의 휴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에게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팔 지지대입니다. 이건 언제 필요하냐면 워커를 하기에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아동들, 즉 손잡이를 잡고 보행을 하기에는 부족한 안정성을 채워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안전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위에 설명드린 골반 지지대를 사용해서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착용하는 순간 안정감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안정감으로 아이들은 오래 걸을 수도 있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들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보행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도 같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 단점들 때문에 아마 이 옵션을 착용한 워커들이 우리들 눈에 그렇게 많이 안 띄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비싼
비싼 가격과 착용의 어려움입니다. 이 옵션은 일단 가격이 20만원 내외로 다른 옵션들 중에서 가장 비싼 옵션입니다. 본체를 보험으로 약 3만원에 샀는데 이 옵션은 20만원이다 하면은 좀 꺼려지겠죠. 그리고 착용도 기존 손잡이를 완전히 탈거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꽤나 번거롭습니다. 다시 기존 손잡이를 착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둘째로는 무게입니다. 골반 지지대도 무게가 꽤 있지만 착용 위치가 워커의 안정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입니다. 반면 이 옵션은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착용 위치가 전방 그리고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쏠려 있어서 자칫하다가 아동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무거운데 위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워커의 안정성에 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앞서 말씀드린 골반 지지대를 같이 착용해 드리는 거를 권해 드리는데, 이러면은 워커 가격과 이 옵션을 다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무게도 같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옵션은 선택 전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두 옵션은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트입니다. 이런 모양의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워커에 설치하는 겁니다. 가격은 10만원 내외이고요. 아마 많이 아이가 걷다가 휴식이 필요하거나 이동해서 한 곳에 정차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럴 때 쓰이는 옵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정도 빼고는 그렇게 크게 쓰임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론대로면 어딜 이동하고 앉았다가 다시 서서 이동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우리의 어린이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동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계속 의자에 앉으려고 하고 그거를 일으켜서 세워서 이동하는데 보호자들 에너지가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의자에 앉힐 거면은 굳이 워커에 부착까지 이 옵션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보조 도구줄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비추천하는 옵션입니다. 비슷한 용도로 마지막 옵션인 하네스가 있습니다. 하네스는 앉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낙상을 방지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걷다가 힘이 빠지거나 무릎이 갑자기 구부러져 가지고 주저앉을 때 충격을 방지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18만원 정도로 다른 옵션에 비해 들어서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아마도 재질이 가죽 재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육병 아동들이나 아니면 하지 근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들에게는 안정장치의 개념으로 착용 가능하지만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쓰고 있지 않고요.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적인 후방 워커인 님보 워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모로 범용성이 높은 보조 도구이니 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후방 워커를 어떻게 세팅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팁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